네, 오늘부터 새롭게 함께하는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빅 이벤트가 있었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치면서 양시장 모두 다 강세를 시현했지만 간밤에 또 미국 증시는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세한 부분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모신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부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약 한 달여 만에 1990선 빠르게 회복을 했고 코스닥은 3% 가까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700선에 또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가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 상승은 했지만 좀 지속 가능성이 크지 않은 좀 안도 랠리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아직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지 못했고 오히려 9월 FOMC에 대한 불확실성만 좀 완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좀 한국 시장이 강했는데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이 특히 강했던 이유는 원화가 지금까지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절하가 되었기 때문에 좀 한국 시장의 그런 외국인 자금 유입 속도가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면은 지금 미국의 그런 금리 동결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었던 많은 종목들, 특히 고성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고베타 종목들이 다시 선호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 심리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예전보다 지금 박스권 상단에 지금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많고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 및 기관의 수급 동향이 상당히 금요일에 양호하게 좀 전개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예전보다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안도하기에는 글로벌 시장 자체도 상당히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안도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신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안도하기엔 시기상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30일 동안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던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온 듯 보입니다. 이틀 동안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 시현이 됐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람 심리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외국인들 다시 완전히 돌아올 수는 있을까요? 일단은 코스피에서 그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과 연동해서 지금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이래서 신흥국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반대로 달러 약세가 진행될 경우에는 신흥국의 자금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특히 한국이 유독 강한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신흥국보다 평가 절하 속도가 상당히 컸고 폭도가 컸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신용 등급 향상 소식도 아마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워낙 강세가 좀 지속될 경우에 원화 표시 좀 주식 보유 평가 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미국 FOMC를 앞둔 선침해성 매수였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 수급 개선은 예상될 수 있지만 미국 금리 인상이 다시 또 논란이 되는 그런 시점부터는 수급 혼란이 좀 나타날 것 같아서 좀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수급 선침해성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는 점점 잦아들겠지만 완전한 매수 전환으로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 중심으로 사들였을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낙폭 과대한 종목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빠르게 유입되는 양상을 시현했습니다. 현대차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화장품주들도 다시 일제히 강세로 전환한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이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많이 빠진 만큼 사들였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현대차였습니다. 일단 순 매도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삼성물산을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와 SK, 현대그린푸드 순으로 순매도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현대차였는데요. 현대차가 약 4개월여 만에 16만 원 선 빠른 회복세를 시현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매수 타이밍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현대차를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매크로적 상황이 지금 환율이 오히려 지금 수출 관련주에 좀 부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당분간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의 센티멘트라든지 이런 투자 심리가 현대차에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다시 금리 인상 논의가 왔을 때 원화가 다시 약세로 되면서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앞으로 뭐 2, 3개월 안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려서 지금부터 뭐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매수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효하지만 보수적인 관점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으로 파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대형주들 중심으로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분기에 대형주의 적기다라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고 뭐 배당 매력도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이 다가오면서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게 커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그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제가 눈에 띄게 좀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낙폭과대 대형주가 좀 많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 많이 나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뭐 보면은 이 낙폭과대에 공매도까지 많이 했던 종목이 이렇게 뭐 한꺼번에 좀 이렇게 투자 포인트로 잡혀진다면 상당히 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최근 1개월 사이에 매매 대금 중에서 공매대 비율이 높았던 종목을 지금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종목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우건설, 그다음에 S오일,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등이 있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원화가 지금 다시 강세로 지금 좀 전환되는 모습이 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원화 강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호한 수급을 갖고 있는 대형주도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NH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지금 수급 상황이 양호해지고 있다라는 점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간이 12거래일 연속으로 좀 순매수를 했고 지금 외국인도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는데 실적이 사실 부진하지만 NH 엔터테인먼트가 이렇게 수급 상황이 좋고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8월부터 시작한 페이코 서비스가 좀 순항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 올해 목표인 가입자 500만 명을 충분히 돌파할 것이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9월부터는 팀원이랑 제휴하면서 상당히 오프라인 쪽에서도 강세를 좀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었겠습니다. 뭐 주가적으로는 2013년에 뭐 상장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매물벽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밸류에이션 역시도 PBR 기준 0.7배에 머물고 있어서 매력적인 PBR 밸류에이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수급주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겠지만 좀 밀리면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가 많았던 대형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그 안에서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NH 엔터테인먼트를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아모레퍼시픽도 있었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만큼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틀 연속 일제히 강세를 시원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또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 미국 금리 동결로 인해서 고베타 종목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고성장 대표 업종이 바이오랑 그 화장품이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지난주 후반부에 상당히 화장품주도 좋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사실 근데 최고점에 비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좀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절대적 수준은 아직도 뭐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이 지금 40배 이상에서 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아직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그 화장품 업종이 박스권에서 좀 놓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한 수급 개선 요인이 크게 나타나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부분에 대해서는 양 우려의 목소리 좀 있는데 3분기에도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종 내에서 좀 종목을 좀 압축하실 필요가 있는데 중국에서 진출해서 중국 법인이 실적이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갖는 편이 좋다. 뭐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 건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편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과 실적 모두 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개선 여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목 압축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 하락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은행주들, 물론 미국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우리는 연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시현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은행주는 경험상으로 볼 때 사실 금리 인상 구간에서 눈에 띄는 그 실적이 좀 좋았다. 그리고 주가 상승도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상당히 바닥권보다 더 좀 내려갔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반드시 이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는 진입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럼 섣불리 지금 진입하기에는 약간 아직도 걸림돌이 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진입은 오히려 미국 금리 인상 이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 개선 요인이 크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제처럼 이렇게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먹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은행 업종 내에서는 특별하게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은행주는 좀 한 번에 묶어서 볼 수 있는 관점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는 어떻게 금리를 결정하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시작이 되면서 어떤 포인트들이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FOMC라는 큰 산을 넘었는데 이번 주는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일단 국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따라서 다음 주에 있을 연휴 이틀 동안을 지금 장이 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글로벌 경제 지표로서는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주택 관련 지표 그리고 2분기 GDP 확정치가 좀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양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 논란이 좀 재점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제조업 PMI가 좀 발표되는데 부진이 좀 지속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좀 다시 좀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환율이라든지 그런 외국인 수급 이런 것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보는 것이 이번 주에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환율과 외국인 수급에 주목을 하면서 추석 이전에 또 얼마나 원활하게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부분에 체크를 해야 될지 그 안에서 유망주도 꼽아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하느냐가 네. 가장 큰 첫 포인트 포커스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한 차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같이 연동해서 좀 쉬어갈 수 있는 숨고르기 장세를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만 본다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락 시에 저점 매수하는 그런 탐색적인 그런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심주로는 좀 SK케미칼 최근에 보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가장 유명한 바이오 중에 하나다. 그리고 최근 세포 배양 방식의 그런 돈값 맥식이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보면 아직 실적 모멘텀은 크지 않지만 상당히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번 주부터 좀 수급을 보시면서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SK케미칼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